이 세 가지를 잘 챙기시는 게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 내려고 딱 이렇게 세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간이를 하실 건가요? 이래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말만 들어도 막 지끈지끈 하시죠? 저도 그래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뭐냐? 1년에 2번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있는데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있죠. 이게 저희 달력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청와만의 세무 달력이에요. 근데 지금 1월이죠. 1월. 보시면 25일이 원래 마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밀리는 겁니다. 밀려서 지금 27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가가치세 마감 써있죠. 27일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금 기한을 31일로 미뤄줬습니다. 부가세 신고는요,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조금 더 빨리 준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기한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고 마감만 잘 지켜도 절세예요. 신고 마감이 딱 12시 지나는 그 순간 뭐가 붙냐면요, 가산세 붙어요. 말만 들어도 짜증나죠? 요거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세요. 현금 매출 많은 곳에서 현금 영수증을 잘 안 끊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해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현금 매출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필라테스, 헬스장, 이런 것들이죠. 어떤 데는 버젓이 써 있어요. 현금 하면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종이돈으로 오가거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현금 매출이라고 합니다. 현금 매출이 있는 곳에서 현금 영수증 안 하면요, 진짜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 릴스나 뭐 틱톡 영상이나 쇼츠에도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매출을요, 신고를 부가가치세 때 신고가 들어가요. 현금 매출이 있는데 현금 매출 신고를 안 하면 그 매출만큼이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매출이 누락이 돼요. 그러면 부가세를 10% 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낸 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 나옵니다. 걸려서 나오면 40%짜리가 붙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의무 발행 업종이요. 의무 발행 업종은 보통 어떤 거냐면 인테리어, 그리고 전문직들, 전재산거래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발행 안 한 매출액의 20%에 해당되는 미발행 가산세에다가 부가세 안 냈죠? 그럼 벌써 한 30% 돼요.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가세에서 매출 신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세무서가 딱 매출 얼마구나 하고 그걸 종소세로 연결을 시켜요. 부가세에서 누락이 되면 종소세에도 자동으로 누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소세에서 내야 될 것도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종소세는요, 6, 15, 24, 35, 40 이렇게 올라가요. 세율이. 내가 세율이 예를 들어 35% 구간이다. 종소세 안 낸 거 35% 있죠? 거기다가도 또 가산세를 붙여요. 그럼 이건 뭐 폭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말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이거 안 지키면은 큰일 난다. 연말까지 자진 발행으로라도 끊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을 누군가한테 발행을 하려면요, 전화번호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전화번호라 그러면 010-3664-4928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 그 사람한테 발행을 하는 게 돼요. 그런데 발행하려고 봤더니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겠는 거예요. 혹은 소비자가 됐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 귀찮아 그러면 모르잖아요, 번호를. 그럴 때는 자진 발급이라고 하시면 돼요. 상대방 번호를 몰라도 이거 내 매출이에요, 나는 의무 발행이니까 발행 제대로 했어요 하고 발행하는 거죠. 그거를 010-000-1234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뭐고 부가세의 로직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드릴게요.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내가 발생시킨 매출의 10%에 내가 매입한 것의 10% 이걸 뺀 그 금액, 그게 부가세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입이에요. 매입 증빙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서 부가세는 확 달라집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거 저 사업자 번호로 해주세요 한 거 있죠? 그거면은 다 되는 거예요. 증빙 끝이에요. 이거는 뭐 뭔가를 내가 돈 주고 산다 했을 때 그거 다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챙기시는 게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부가세가 어떻게 해도 줄어들질 않으니까 부가세 좀 줄일 수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부가세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누가 부가세가 많이 나오느냐? 아, 이상하다. 내가 매입도 다 꼼꼼하게 챙겼는데 왜 나는 부가세가 많이 나올까? 업종 특성상 부가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접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요, 부가세가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광고 대행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직 분들. 부가세 같은 경우는 한 매출의 10%?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요 정도는 따로 좀 떼두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진짜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렇게 통장 만들어서 떼두시거든요. 애초에 돈이 들어올 때부터 그 부가세 나갈 돈 정도는 내 돈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사실 원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간이가 나아요? 일반이 나아요?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 내려고 딱 이렇게 세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간이를 하실 건가요? 이래요. 민원실에서. 그러면은 간이가 뭐예요? 그래서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요, 부가세를 적게 내는 혜택을 주는 사람을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아, 그러면 무조건 간이해야 되겠네. 지금 이 생각 딱 드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헷갈리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싸게 해주는 거지 종합소득세를 싸게 해주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부가세를 좀 적게 내야지 싶은 것만 기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를 낼 때 간이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간이를 한다. 그러면 맞는 건가요, 이게? 이 간이가 부가세가 나올 때 그걸 적게 줄여주기는 하는데 환급을 안 해줘요. 내가 지금 간이로 하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일반으로 그냥 가는 게 낫겠는지 이거는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환급 받을 것도 얼마 안 되니까 난 이제 간이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느냐면, 아, 이거 부가세 어차피 얼마 안 나오는데 내가 매입을 할 때 세금 계산서 안 받고 그냥 10% 싸게 받으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요, 종소세예요. 법인은 어차피 간이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간이어도 아니어도 종소세는 똑같이 6, 15, 24, 3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난 부가세 부담이 덜하니까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매입증기를 안 받아버리시면 종소세가 폭탄이 나오는 겁니다. 부가세에서 10% 아끼자고 했다가 종소세에서 폭탄이 나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매입 매출 자료 판매하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맞춰도 문제는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큰일 나요. 매입 매출 자료 그 판매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자료상이라고 해요. 부가세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거를 조절해 주겠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걸려도 다른 사람이 걸리면 다 세트로 걸려요. 굉장한 죽음죄입니다. 이걸로 걸리면 세무서에 진짜 제대로 지켜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카드 사용도 세무사한테 제출해야 하나요? 해주셨는데 물론이죠. 사업자 카드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명의하고 동일한 카드기만 하면 사업상 쓰시기에 맞기만 하다면 다 넣을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이긴 한데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 사용해서 식대가 직원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드로 식사를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직원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4대 보험 넣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식대를 카드로 이렇게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봐요. 그걸 부가세를 줄이는 용도로 비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꼭 4대 보험 넣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3%나 뭐 일용직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4대 보험 넣는 직원이 아닌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복리후생비적인 특징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적인 특성으로 봐요. 접대비적인 성격은 부가세에서 공제를 해줄 수가 없게끔 법에 돼 있거든요. 4대 보험 넣는 직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부가세 공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24년 12월에 개인 사업자를 내셨군요. 근데 실사업은 9월부터 진행을 했었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낸 시점부터 카드 사용비만 적용하는 걸까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나눠서 봐야 됩니다. 9월부터 진행을 했었고 사업자 등록은 12월. 사업자 등록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근데 9월부터 쓴 비용이 있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셔가지고 내가 하반기에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반기 오픈했는데 요 올해 거 다 넣고 싶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반기면 하반기 부분만 가능한 겁니다.
절세하고 탈세가 한 끗 차이인데 왜 한 끗 차이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들 워낙 많이 뵙지만 똑같은 케이스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장부 작성을 할 때는 진짜 소통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 얘기를 잘 듣고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은 부분, 리스크 있을 것 같은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고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요일 8시에도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마감 기한 지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